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많은 내용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시 바닥은 도대체가 어디인가? 두 번째는요, 과연 내 종목은 안전한가? 세 번째,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질문 1등, 2등, 3등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부 다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첫 번째 내용, 우리나라 증시의 바닥은 어디인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바닥이 어디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21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빨리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열심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210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얘기했던 바람들을 얼른 떠올려 보세요. 결과적으로 다 틀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의 저점을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켜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딘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한다는 뜻이고요. 오늘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매도가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바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런 건 하나 알 수 있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주보다 물론 지수는 더 빠졌지만, 종목은 더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은 시기적인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 앞에서 약 7,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큰 물량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 들어서 2월달 우리나라 증시가 저 위에 있을 때, 그때 한번 떨어질 때 한번 물량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최대 물량이 오늘 출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유하신 종목들도 물론 많이 빠졌겠지만 견디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준비된 차트 한번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현재 상황인데요. 2000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렇게 선진화가 좀 많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 그 이후,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번 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렇게 총 4번의 저는 큰 위기가 있었다고 봐요. 중간에 물론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이 2014년도쯤에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2000년도 이후에 가장 어려운 4번의 그 위기가 있었는데, 2018년도도 그 위기 중에 하나로 넣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생전에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2018년도에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옛날에 그랬었지.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매매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 바닥에서 뭘 사가지고 막 몇백 프로가 올라갔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8년도를 지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례들처럼 좋은 증시를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죠. 우리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출구 전략이란 뭘까요? 원래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은 우리 군사용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전쟁터에서 발을 뺄 때, 전쟁이 끝나갈 때나 전쟁터에서 발을 뺄 때 최소한의 피해, 내가 최대한 피해를 적게 보고 발을 빼는 전략, 이탈하는 전략들을 모두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 금융권에서는 증시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를 준비하는 전략을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기관들도 외국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해 18년도 추구 전략을 꼭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다음 같은 기업들이 한참 막 잘 나가다가 완전 막 꼬꾸라지면서 난리 났었죠.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도. 그래서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라 그래서 IT 기업들이 저만치 올라갔다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높았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년 동안인데 연봉인데요. 1년 동안의 주가 하락폭이 얼마나 컸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무려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때는 무려 우리나라 증시, 우리 지수의 하락폭이 1년 동안 54%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랬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2000년대에 저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굉장히 평온한 장이 왔어요. 굉장히 평온한 시장, 안전한 시장들이 와서 강세장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아이고 좋다. 시장도 잘 가네. 그 시절을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저 때에도 못 버시는 분들은 못 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안타깝죠. 저 하락장을 겪고 난 다음에 주식을 했으면은 대박이 났을 텐데 시장이 저렇게 올라갔는데요. 그죠? 종목 선정만 잘했으면은 얼마든지 벌 수 있었던 시장이 닷컴 버블 이후에 2001년도부터의 증시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바로 이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대사건을 겪게 되죠. 그때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 돌아가면서 막 폭탄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지급 정지가 되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그 시기가 바로 2008년도인데요. 바로 세계 대공황이 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경제 위기가 크게 왔었고 우리나라도 막 외환 보유고 때문에 한참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바로 1년 동안 주가 하락이 무려 53%의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역시 저 때도 최고가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은 무려 50%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08년도의 위기였고 조금 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 강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또 강세장이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저 하락장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다음과 다음 해는 항상 언제나 강세장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금융시장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약세장을 1년 동안 겪고 나면은 그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정도는 항상 좋은 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를 잘 경험을 하시면은 내년을 좋은 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를 잘 견디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저 고가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요. 상장 폐지 안 당했으면 상장 폐지를 피했을 경우에 우량주를 들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해에 상당 부분이 복구가 됐고 그 다음에 거의 본전 이상까지 복구돼서 수익이 나왔던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2018년도 최고가에서 사신 분들은 본전 오기가 힘들 수도 있으나 중간이나 하단에서 사신 분들은 올해 지수가 이만큼 있으면은 중간쯤이나 하단쯤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내년에는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달, 2월달 요때쯤에 주식을 신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오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또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 한동안 좀 어려웠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했지만 증시는 박스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진짜 많이 나왔고요. 시장은 그렇게 몇 년을 경험하다가 2017년도로 들어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고 2018년도에 들어서 반대로 무너지는 장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지난 2011년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어려웠던 장인데 11년도에는 1년 동안 주가 하락폭이 20% 그리고 2018년도 들어서는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률이 약 23%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23%라고 제가 오늘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적어놨지만 내일 모레 더 하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3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 2000선이 깨졌다고 하지만 2000선이란 게 뭐 의미가 있었나요 원래? 없었어요. 2000선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0선에 대한 의미를 아무 의미 없는 데다가 붙여놨고요. 거기다가 그거를 부추기는 우리 각종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뭐 경제기사 같은 데서 보니까 2000선이 무너졌다고 큰일 났대요.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숫자만 달라졌을 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2000선 지켜준다고 무슨 일 납니까? 뭐 이탈하면 무슨 일 나요? 어차피 우리나라 안 좋은 거 뭐 다 아는데. 그죠? 지난번에 제가 2100포인트라는 어떤 저점을 뭐 이렇게 저점이다. 거절이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점을 그게 지켜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000선을 깨자마자 시장이 완전히 그냥 쏟아져 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2000 뭐 몇십 포인트 있을 때나 오늘 2000선 내려왔을 때나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개인들만 좀 많이 팔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3%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 있었던 수준만큼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락장을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린다면 좋은 종목을 지금 발굴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돌아섰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보다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빨리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일단 연봉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니까 저렇게 많이 하락했구나.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이 왜 안 가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우량주라고 해서 샀는데 빠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대한 믿음을 조금만 더 가져가 주세요. 단 실적이 좋고 시가총액이 충분하고 거래량이 충분한 우량주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가총액 300억, 400억, 500억짜리 이런 작은 종목들 급등하는 거 추격했다가 물려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은 기업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적풍이 지금 대박스쿨 방송할 때 지금 전화든 문자든 주셔가지고 진단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또 다시 돌아가서 볼 텐데요. 월봉 기준으로 제가 증시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연봉으로 봤어요. 올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근데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월 기준 종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리먼 사태 때였어요. 그때가 2008년도 10월이었는데요. 10월까지 빠지고 11월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2008년도 그 어려웠던 시장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해 11, 12월 달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월봉 종가 기준으로 무려 23%를 뺐어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그것보다 그 전 2등 기록이 언제였냐면은 닷컴 버블 때 2010년도 역시 10월 달에 바닥을 쳤는데요. 그때 16%를 빼면서 역대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더 많이 빠졌지만 종가로는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3등 기록은 2000년도 4월에 있었던 고가에서 무너지던 시절이었는데요. 저 때도 월봉 기준으로 한 달 동안에 15%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0월입니다. 저기 화면이 잘못 나왔어요. 2008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10월인데 이번 달이 바로 마이너스 14.8%를 기록하면서 지금 역대 하락 순위에서 총 4번째에 드는 그런 폭락장이 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시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순간도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레이스 돌다가 반환점 돌고도 가는 중인데 여기서 중도 포기하면은 저 끝에 꼬린지점 가가지고 진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2000년대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10월 달이 매도 클라이막스였고 그 다음 달부터 반등이 나왔다는 역사적인 사실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현재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오늘 포털 사이트의 경제 기사를 보니까 10개 중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10개 중에 지금 6개가 주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면은 한 8개 정도가 되죠. 심지어는 지금 모 인터넷 사이트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가장 최상단에 코스피 증시 급락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패닉이 완전히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풍이 여기서 대박스쿨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안 들리시는 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2018년도 1월 29일 날 26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돌파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던 날입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들을 살짝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이 드디어 2000조 시대가 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강세장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코스피 상승 기류가 거세다. 이런 내용들. 부동산 불패를 넘보나? 부동산보다 더 좋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가상화폐 규제로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업돼 있는 상태였는데 정확하게 전날 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여러분들의 분위기와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조정하는 그런 어떤 언론들의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취하고 꼭 이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거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 불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이거를 5분, 10분 더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내린 결정인데요. 오늘 강의는 짧게 제가 남은 내용들은 그냥 말로 간단히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하나라도 더 봐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종목 진단 제가 준비를 빠르게 할 테니까 일단 이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고 바로 진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이거예요. 과연 내 종목은 얼마나 안전한가? 제가 언제 사신 분들은 안전하다 그랬죠? 10월 달, 9월 달에 사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에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사신 분들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매수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올해 중반 그리고 10월 달 많이 빠져있는 구간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에 추가 매수하면 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빠르게 볼게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라는 부분이죠. 이제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 증시 반등은 어쨌든 연말이나 연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중간선거, 거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거기다가 원래는 이맘때쯤에 했어야 되지만 중국의 사중전회가 미국의 중간선거 뒤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에도 중국에서 호재가 하나 빵 터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선거 뒤로 밀리면서 좋든 나쁘든 좋든 싫든 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투자자시죠? 근데 더 큰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큰 자금을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주 11월 6일까지는 아무래도 개인들은 자금을 빼고 투자 자금이 큰 기관과 외국인들은 관망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뭐라고 적혀 있죠?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만든 종목을 보아라. 증시가 이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종목이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몇 개 찾아놨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때 공개를 드릴 거예요.